어제부터 중국에서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5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출입국 방역을 완화하자 이런 방역 강화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국내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고강도 방역 대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진행이 된 건데요. 사실 중국이 이제 방역을 완화하니까 국제적인 다른 나라에서 방역 조치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는 강화를 합니까? 네, 일단 단기 체류자 같은 경우에는 네. 입국 즉시 PCR 검사를 합니다. PCR 검사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냥 우리가 집에서 하는 그런 라피드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제 어떻게 이제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방법만 다른 거고, 그래서 이게 PCR 검사를 무조건 받고 검사 확인 결과까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홍콩과 마카오는 제외가 됐고요. 그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 장기 체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입국 일주일 이내에 거주지 근처에 있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한 다음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택에서 지금 나오지 못하고 대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기착지는 인천으로 이제 일원화돼 있고요. 입국 후에 PCR 검사는 중국에서 배편으로 국내에서 입국하는 하선자에게도 이제 적용이 마찬가지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5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 결과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국내에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은 당연히 탑승 시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은 PCR 검사 아니면 24시간 이내에 그 검사를 받은 전문가용 신속 학원 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이거 없으면 당연히 입국이 안 되는 그런 거고요. 네.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이게 실시가 됐는데 어제 오후 5시까지 이제 중국에서 항공편 8대를 통해서 718명이 입국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208명이 단기 체류자로 분류돼서 현장에서 PCR 검사를 했는데 이 중에서 13명이 확진자로 분류가 됐다고 하니까 지금 고강도 방역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비중이 되게 많은데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의 코로나19 확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방역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중국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봉쇄 정책을 펼치다가 다시금 봉쇄 정책을 풀렸어요. 그러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특히나 중국과 관련된 소비주들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전일 좀 주가 조정을 받았고 오늘도 역시나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련주, 엔터 관련주는 괜찮은데 여행주라던가 이런 건 좀 흔들리거든요. 네, 역시나 타격이 좀 있겠죠. 맞습니다. 사실 계속 올랐었거든요. 중국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좀 폐기한 다음부터 그 이후 시점부터는 거의 이제 작게는 10%, 정말 크게는 30~40%까지 오른 그런 종목들이 많았는데 어제 이제 고강도 방역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이제 화장품주나 이런 항공주, 여행주 관련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마이너스 1%에서 크게는 5%, 장중으로는 더 크게 벌어졌었는데 오늘은 다시 좀 어느 정도 약간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뉴진스의 새로운 노래가 나와서 그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어제 약간 주춤했고 오늘은 약간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증권가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게 사실 여행주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중국 쪽만 매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쪽 매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쪽에 굉장히 수요가 좀 확대가 되고 있고 상반기에 일본에서 이제 수요가 확보되는 것을 좀 확인을 하고 하반기에 지금 당장 중국 쪽 이게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 중국발 이런 수요가 아무래도 그때는 풀리지 않겠냐 이런 전망 나오면서 지금 오히려 조정됐을 때 담아야 된다 이런 게 하나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었고 SK증권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롯데관광개발을 좀 매수 리포트를 내면서 이게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규제 강화 소식 때문에 좀 낙폭을 키우긴 했는데 이런 식의 주가 조정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좀 이런 식으로 리포트에 쓰면서 아마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 회복에 좀 도움이 됐다라고 이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고강도 방역 정책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이냐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길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여행주나 아니면 엔터주, 웹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을 하고 이거 게임주까지 뭐 항공주나 이런 거는 지금은 아직은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뭐 시장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중국의 대명절 춘절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저희도 과거를 좀 돌아보면은 설이나 추석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급증했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과연 추이가 꺾일지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춘절이 이달 네. 22일부터 27일까지 굉장히 긴데요. 네. 이때 춘절이라고 해요. 근데 그때 이제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이니까 네. 그때 이제 피크아웃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때 피크아웃을 하지 않고 점점 더 늘어날 것이냐 이게 좀 관건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때 전후로 만약에 피크아웃이 지나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힘을 받으면서 오히려 탄력을 좋다. 받을 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네. 특히 이제 뭐 제주항공이나 이런 뭐 저가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영업 적자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아마 올해 이걸로 흑점만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전망이 되고 만약 이때 대유행이 정점에 다르지 못하고 계속 네. 올라간다 싶으면은 리오프닝 관련주들 다시 실적이 좀 꺾일 수 있는 뭐 기대감이 꺾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뭐 코로나19 관련된 거라서 좀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게 전망할 수 있는 예측이 부분이 어렵죠. 아니어서 네.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고 수치를 면밀하게 좀 매일매일 업데이트된 수치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뭐 그냥 무리하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추이 보시면서 분할적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 오늘도 두 가지 이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